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재현TV의 전진웅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영재현TV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에게 대입에 관계되어진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할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정시라는 이 수능의 제도에서 바로 교과에 대한 이 부분이 확대되어진다는 얘기는 교과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교과평가 되어지는 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우리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교과평가가 확대가 되어진다면 제 생각에는 재수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재수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점프업 할 수 있었지만, 교과에 대한 부분의 반영평가가 있게끔 되어지면 아무리 재수를 잘해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교과 반영, N수생, 수도권 정시 집중 감소한다라는 이 타이틀로 2026학년도의 정시를 빗대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교과 이수 반영이라는 이 부분의 말을 우리가 교과 중심 반영이라는 말로 이렇게 좀 의역해서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교과 중심 반영이라는 건 교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인 거죠. 자, 정시 40% 교과 반영에 대한 부분에서 N수생의 비중 높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비중이 높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서 정시 40% 교과 반영했을 때, 와, 이게 말이 되나요? 분명히 할 텐데, 진짜 말 그대로 읍스예요. 자, 이 정시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여태까지 진행되어진 걸로 파악을 갖다 했을 때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반복학습. 수학 안 되면 수학 반복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재수에서 우리가 안 되면 또 재수를 할 수가 있는, 근데 더군다나 강남 대치동과 같은 교육특구의 경우에는 이런 정시의 전형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주변에 우리가 전문 학원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사교육을 통해서 나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전형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20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4개년도 동안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의 정시 합격자 61.2% 중에서 서울 경기권 출신자에 대한 비율이 71.6%나 됩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 한마디로 딱 설명이 되어지는 숫자들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서울대가 23학년도부터, 고려대가 24학년도부터, 그리고 연대가 25학년도부터 정시 교과 반영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확대,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 있었을까요? 효과 있었을까요? 효과가 없었다? 아닙니다. 효과 있었습니다. 네, 23학년도 서울대 정시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해서 재학생 비중이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재학생이 우리가 당연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재수생의 비중 다운 됐습니다. 효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에 대한 부분의 평가의 반영이 매우 주요했다라고 하는 것이 적중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사가 떴어요.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 재수생 독식 흐름을 꺾다. 네, 재수생이 이 서울대의 입시에 대한 부분에서 재수를 안 하면 서울대를 못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재학생들의 비중이 적었었는데, 재학생들한테는 학교생활 열심히 잘하고 내가 교과 공부 내신 준비 잘하면 정말 서울대를 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더 확대되어져 열린 케이스니까 훨씬 좋은 거죠. 부모님들에게도 희망이 생긴 거예요. 왜? 자녀가 여태까지 성실히 공부를 잘 해가지고 왔는데, 아니 갈 수가 없다니 말이 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의문을 던질 때, 그 의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느낌표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좋은 아주 훌륭한 뉴스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근데 이 스카이가 모두 정시교과에 대한 부분의 반영을 갖다가 하느냐? 네. 자, 그래서 정시교과 반영의 움직임이 확대되어집니다. 되어집니다. 정시교과 확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상승되어집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정시 40%에 대한 적용을 하는 것을 국룰로 하는데 어느 학교냐면 서울대, 연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성균관대, 건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광운대, 동국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한국외대, 서울여대까지 총 16개 대학입니다. 자, 이 학교들은 학종과 논술 전형에 대한 정원이 전체 정원의 45%인 대학들인데 이 정시 40%에 대한 반영을 갖다가 국룰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16개 대학 이외에 있는 학교들은 정시 30%가 국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왜?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학종과 논술 전형 비중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준인 이유가 뭐냐? 자, 2019년도에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발표됐던 자료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입시 비리를 유발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으로 낙인 찍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이상 근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대학에서 우리가 불이행한다. 난 도대체 정부에 대한 의견에 나는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대학 지원금 삭감되어지죠. 그리고 대학 운영에 대한 불이익이 또 상당히 따를 것들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반대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고등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교과 공부를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원 단위에 대한 적합한 교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현재 우리 고등학생들이 우리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합니다. 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옆에서 하는 걸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진짜 열심히 해요. 지금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전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부분에 대한 참여를 하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내 진로 분야 확정 짓지 못해서 그 진로 분야에 대한 적합한 교과를 이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중간하게 교과에 대한 이수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본인 스스로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에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자녀로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적어도 부모님들이 3년 정도의 우리가 기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역할을 해주실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자녀의 진로에 대한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간섭은 안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할 수 있게끔 아이들과 토론해 주시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와 그 부모님을 바라보고 커온 자녀의 시각은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런 역할은 누구밖에 할 수가 없다? 바로 부모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께서 교과목에 대한 진로를 설정할 수 있게끔 미리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어느 정도라고 하면 확실히 두리뭉실하니까 99%, 1%의 여지는 남겨두고 99% 꼭 설정을 아니면 목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왜? 라고 이렇게 크게 써놓은 이유는 부모님들께서 왜 이렇게 빨리 아이에 대한 꿈을 정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는데 두리뭉실한 것보다는 자신의 꿈을 어릴 때부터 확고하게 잡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요새 우리 대한민국은 의대 아니면 의대 아닌 비주류의 의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대냐 공대냐 이렇게 따져본다면 더할 고민도 없어요. 고민을 해야 원투인데 그 원투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고를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 어느 정도는 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식 교과 평가자가 교과목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진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누가 하죠? 바로 평가자가 집중적으로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합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기 때문에 그 왜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빨리 미리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선행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왜? 왜 다음에 또 왜? 자,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학생들이 이거를 하다 보면요. 학교에서 우리가 이런 태도적인 부분, 공부에 대한 부분, 아니면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게을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게을리할 수 없다라고 봐요. 물론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짜투리 시간을 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부분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 또 왜라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서 자연스럽게 학생이 학교 생활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한다라는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해서 즉 수능 영향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 대학의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자세한 평가 기준에 대한 공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혼란스러워요. 왜? 서울대에서 교과 반영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모호하니까 뭘 가지고 평가하지? 아니, 정확한 가이드도 없는데. 근데 불합격을 당했어요. 불합격을 당하니까 내 수능 점수 때문인가? 아니면 학생부 때문인가? 근데 학생부도 우리가 워낙 내용이 많아야 하죠,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내용 때문에 내가 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합니다. 근데 거꾸로 그 부분에 대한 합격 사례를 가지고서 판단 기준을 만들어버리면 기계적인 부분에서 그것만 맞추려고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질 거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교과평가 요소에 대한 부분은 교과 이수 충실도하고 교과 성취도에 대한 우수성을 갖다가 반영하는데요. 이 교과 성취도에 대한 우수성 반영 부분은 일단 이수와 현황, 뭘 이수를 했는지, 어떤 과목을 이수를 했는지, 그리고 학업 성적과 세부 능력에 대한 부분, 특기사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학생의 교과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우리가 잘 진행이 되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바로 합격, 불합격의 요소로 체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등급에 대한 부분을 A, B, C 등급 중에서 A등급에 대한 부분을 부여받은 사례를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면 모집단위 학문 분야의 관련 교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수를 한 친구이고 전교과 성적 매우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별 수업에서 주도적 학업 태도에 대한 발견이 있을 시에 A등급 부여를 받는데요. 여기서 주도적 학업 태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부분에서 공부를 할 때 그 부분에서 내가 해결이 안 됐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해결해 보기 위해서 수학의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탐구해 봐서 그것을 갖다가 어떤 형태의 결과물로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스킵하지 않고 기록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서 주도적 학업 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체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반적인 3개년도의 내용이 다 걸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해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극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벌써 끝났네요. 아쉬워라. 자, 오늘도 열심히 이렇게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눈여겨보시고 공부하시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 때마다 저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지금 대입을 준비하고 계시는 고등학교 부모님들도 잘 모르시는 내용이 많은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들은 어떻겠어요? 훨씬 더 모르는 내용이 많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미리 좀 접하시게 되면 자녀의 교육에 간접적이라도 도움을 충분히 주실 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